오늘의 토크 주제는 치과 공포증, 수면 마취로 걱정 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김은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진짜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이 마취가 뭔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생각하실 텐데 마취하면 그저 우리가 뭐 좀 잠드는 거 아닌가? 네. 뭐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참 이거 아니에요? 네, 잠드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많이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분은 사실 많이 없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흔히 이제 마취를 그냥 편하게 잠을 이제 재워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의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마취들이 있나요? 네, 마취는 이제 전신 마취, 수면 마취, 부위 마취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려면 이제 4가지 요소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일단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야 되고 통증이 없어야 되고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반사작용도 없애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환자분이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삽관을 하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기계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면 마취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마취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로는 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마취약제를 어떤 용량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얕은 진정, 중간 정도의 진정, 깊은 진정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깊은 진정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전신 마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위 마취는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로 이제 다리 수술할 때, 뭐 제왕절개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반신 마취라고 하는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팔 수술을 할 때는 팔로 가는 신경의 이제 다발에다가 또 마취를 해서 팔 전체를 마취시키는 등의 부위 마취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을 해서 아프면은 딱 잠들어 있으면 수술이 끝나겠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플 때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수술을 아직 못했겠네요. 맞아. 네, 예전에 고대에는 이런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술이나 아편, 대마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주술 행위를 하면서 이런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교한 수술은 안 되고 이제 급한 불만 끄는 정도로 이제 됐는데 1846년도에 에테르라는 흡입 마취제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1934년도에 시오펜탈이라는 정맥 마취제가 나오면서 이 외과학의 발전도 같이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의학의 발전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 과정의 편안함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마취가 몸에 좀 좋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 예전부터 이 어르신들께서 그 마취 많이 하면 그 기억력 다 그 나빠져 버려 막 이런 말씀. 나도 궁금했어. 네, 그렇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실제로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아 환자들의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마취하고 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하지 않을까,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굉장히 반복해서 마취를 한다거나 굉장히 긴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 3세 미만의 소아에게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뭐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마취를 굉장히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취과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저도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수술을 제가 했거든요. 이 매니큐어 꼭 지우고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맞아, 생손톱이거든요. 홍송화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마취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진짠가요?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손가락의 산소 포화도를 이제 측정하는 모니터 장비를 달게 되는데 이게 손톱에 빛이 투과하면서 수치를 나타내주다 보니 뭔가 발려져 있으면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거나 또 뭐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구나. 손톱에 그런 게 발려져 있다면 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최악의 상황은 손발에 다 발까지 다 하고 했어. 오셨다. 네. 응급수술이고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으로 깃볼에도 깃볼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깃볼에 부착을 해서 뭐 그런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제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은정 쌤은 마취과 선생님이신데 치과에 좀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에 그렇게 마취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부유경에서 사실 저희 병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굉장히 유일한 단독. 바쁘게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치과 수술에서 일반 수술과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일반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입으로 기도 삽관을 하게 되는데 치과는 입으로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 입으로 넣을 수 없고 코로 이제 숨쉬는 관을 넣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피가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치과 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에 이제 양악 수술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양악도. 네,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턱을 이제 잘라내고 하다 보니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 수술 후에도 부종이 심해서 숨을 잘 못 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치과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구강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고 환자분 자체가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취 관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치료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마취하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소아 환자들도 굉장히 병원에 많이 오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과잉치, 발치나 이제 충치가 너무 많아서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전신 마취로 한 3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환자들도 일반 이제 치과에서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협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구강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하에 이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치과 공포증인데 그렇죠. 이 여기서 치과 가는 거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아유, 있습니까? 없어. 무서워요. 네.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만 그렇죠. 들으면 그냥, 근데 또 너무 다들 이게 아프면 치료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무섭다고 하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르게 치과 공포증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 공포증이라는 말이 붙는 건가요? 맞아요. 치과를 신나가지고 예스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두 손 꼭 쥐고 없을 것 진료를 받거든요. 네. 참으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정상인데 치과 공포증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료를 미루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한 번씩 피 보거나 주사 맞을 때 기절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딸이 그래요. 맞아. 네. 피 보면 기절합니다. 쇼크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게 있는데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실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그 정도 되면 치과 공포증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수면 마취나 뭐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가 많아요. 봐요. 교수님이 뵀던 그 환자분들 중에 정말 심각했던 환자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보통 제가 수술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이미 치과 공포증으로 외래에서는 잘 안 되고 스케줄을 잡아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수술방에만 오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수술방에 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도 이제 성인 자폐 환자고 여자분인데 90kg 이상의 무거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병실에서 안 나오시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이분을 달래서 모시고 오려 하다가 실패를 하고 좀 재워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엉덩이로 진정제 주사를 주입을 했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겠죠. 안 맞으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의료진 5명, 6명이 붙어서 엉덩이 주사를 놓고 또 그분을 침대에 옮기면서 같이 뒹굴고 90kg니까. 네, 그렇게 이제 수술방에 모시고 와서 전신 마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 전에 진 다 빠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겐 그럼 어떤 마취를 하시나요? 네, 이제 수면 마취도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도 할 수 있어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수술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다음에 환자 협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의료진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어느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수면 마취 할지 전신 마취를 하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수면 마취의 경우는 그래도 너무 긴 거, 양악 수술을 수면 마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간단한 수술, 뭐 충치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수면 마취는 우리 위내시경 할 때 그 수면 마취인가요? 이렇게 약 들어가나요?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큰 범위로 다 수면 마취라고 할 수 있는데, 치과에서 진행하는 이제 수면 마취의 저희가 목표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름을 부르거나 가벼운 자극을 줬을 때, 뭐 입을 벌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입을 벌릴 수 있는 협조가 되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분의 개인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마취약제를 조금만 줘도 훅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취과에서의 세심한 모니터링 하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이요. 이 치과 공포증 때문에 아파도 미루다가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치아 건강의 걸림돌 치과 공포증. 치과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무서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요. 권여운 씨도 과거의 기억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컸던 통증. 결국 다시 치과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심했고, 치과 치료 도중에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사지를 묶여서 치료를 받았어서 그 이후로도 치과를 기피하고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잇몸 안에 숨은 사랑니와 심한 염증으로 인해 발치가 꼭 필요한 상황. 권여운 씨는 용기를 내 의식 하진정법으로 치과 공포증을 떨치고 치료에 임했는데요. 편안한 치료 덕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오른쪽 그 어금니 쪽에 이제 잇몸이 부어가지고 아프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제 사랑니가 누워서 있었고 그쪽에 이제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이 부은 상태셨고, 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른쪽 밑에 외에 이제 오른쪽 위쪽에도 사랑니가 있으면서 치아 낭종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시려니 좀 겁이 나고 해서 대학병원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이랑 이제 미다졸람을 사용해서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였고, 또 하나 뽑으려고 오셨는데 갑자기 위에 거도 같이 뽑자고 하셔가지고 환자분이 많이 좀 겁내하셨어요. 근데 설득을 잘 하고 또 대화를 해서 다 같이 뽑기로 이제 결정하셔가지고 다행히 수면 마취도 잘 되셔서 편안하게 발치 위아래 다 하시고 낭종도 제거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의식 하진정법은 약물로 가수면 상태를 만들어 의식은 유지하지만 불안과 통증은 최소화하는 치료법인데요. 전신 상태를 철저히 관찰하며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수면 마취 괜찮았냐고 여쭤보니까 다행히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무서웠는데 하나도 안 깨고 잘 주무셨다고 해서 만족도는 높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아래 사랑니는 물론 위쪽 사랑니 주변의 물혹도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잇몸 붓는 것도 없고 통증도 없어서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통증이 없어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통이 없어져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 한때는 치과가 멀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더라도 수면 마취로 치료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로서도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 수면 마취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전에 따로 이 검사는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 마취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전신 마취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문진을 통해서 병력 청취를 하게 되는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환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드시는 약제 중에서도 끊어야 되는 약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전에 마취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환자분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신체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분이 호흡에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턱이 너무 작으신지, 입이 잘 안 벌어지는지, 목이 잘 움직이는지 등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의 임상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수술할 때 그 옆에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마취하는 걸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보니까 마취제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분마다 또 선호하시는 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환자한테 그런 맞춰주시는지. 룰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마취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흡입 마취제, 정맥 마취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소아치과에서 웃음가스라고 하는 N2O 가스를 많이 쓰는데 N2O 가스 정도는 굉장히 얕은 진정 상태를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진행하는 건 조금 더 깊은 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맥 마취제를 사용해서 정주 진정법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주사로 마취제를 투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제를 사용할지는 굉장히 어찌 보면 개인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억제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덱스메데토미딘이라는 약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이 약만 써서 조금 잘 안 주무신다 하면은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소량으로 추가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성공적인 수면 마취를 위해서는 잠 오는 약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다가도 꼬집으면 깨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는 것, 그다음에 수술 전이나 중에 진통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도 성공적인 수면 마취를 위해서 꼭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김은정 쌤한테 믿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선생님 치과병원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치과병원에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는 치료들이 많이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치과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치라든지, 농양 제거, 치근단 절제술, 그다음에 임플란트, 뼈 이식술,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골수염 제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충치 치료도 이제 진정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마취 쌤들이 이제 마취 딱 끝났잖아요? 그럼 다른 쌤들 이거 수술할 때 쉬고 계시나요? 에이, 그래도 근무 중이신데.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마취과 의사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드라마 보면은 쉬고 있던데요, 이렇게. 맞아요. 쳐다보기도 드라마에서도 하고. 맨날 이렇게 네.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특별히 마취과 의사가 감시하면서 진행되는 수면 마취를 감시하 마취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수면 마취 중에도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눈을 보시면 쉬지 않고 되겠습니다. 계속 뭔가 보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눈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혈압, 맥박, 환자의 심전도, 호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정상 범위에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이 환자분이 주무시다가 깼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제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마취과 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이 소통 능력이거든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하고도 그다음에 환자분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뭐가 더 부족한지를 생각을 해서 진통제를 준다든지 수술하시는 분이 국소 마취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과 선생님이 제일 바쁘실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좀 이렇게 감이 좀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간혹 진짜 이 위험한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전신 마취의 경우 훨씬 위험한 경우가 많긴 한데 수면 마취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호흡 억제가 굉장히 제일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숨을 잘 안 쉬거나 하면 일단은 마취제 용량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입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피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환자분에게 자극을 줘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래도 숨을 잘 안 쉰다 하면 마스크 보조 호흡을 통해서 환자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취제를 쓰면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올려주는 심혈관계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선생님 그 평소에 술이나 커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마취할 때 반응이 달라요? 어때요? 네,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마취제에 대한 반응도 좀 둔감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사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인이 이런 수면 마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사실 확실히 없지만 아무래도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 환자분들은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취과 선생님하고 이제 서전은 단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경험을 저도 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마취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취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사실 당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직후에는 아직도 졸리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뭐 입이 마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랑 동행해서 귀가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스스로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시는 게 좋고요. 전신 마취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제일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기도 삽관을 하다 보니 목이 아프다, 너무 따갑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금식이 해제가 되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인후통을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선망이라고 해서 뭐 아들 이름을 갑자기 기억을 못 하신다든지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황하시지 말고 그때는 낯익은 보호자가 계속 말을 좀 걸어주고 낮에는 좀 밝게 밤에는 어둡게 해서 이 신체가 빨리 바이오 리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루 이틀 내에 금방 회복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자, 이 치과 공포증 때문에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치과 치료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빨리 치과에 가셔가지고 초기에 치과 치료를 진행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무서운 치과 공포증을 수면 마취로 잠재워주는 김은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